로컬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 7월부터 시작하는 올해 회계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10일 공개한 2018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규모는 1,903억 달러로 1,320억 달러 일반 기금과 특별 회계 기금이 더해졌습니다. 일반 기금의 경우 현 예산보다 70억 달러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주정부는 게스세 등으로 61억 달러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운 주지사는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불황에 대비한 레이니데이 펀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 예비비는 135억 달러로 주 역사상 가장 큰 비상사태 자금입니다. 주정부 새 예산안에서 지출이 가장 큰 부분은 교육으로 1억 2천만 달러를 투입해 내년 가을까지 첫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를 만들고 첨단 기술 등 직업 창출 단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됩니다. 주정부는 또 최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만큼 새 회계년도에 기존보다 8억 3천만 달러 추가된 자연재해 복구 작업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LA 도로 내 빽빽한 차량들 틈으로 자전거까지 합세해서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LA시에서 자전거 타기 과연 안전할까요? 문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가주 일대 2년여 전부터 자전거 붐이 일면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도로에 뒤섞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LA에서 자전거와 차량 간 교통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2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가주 전체로는 무려 62명이 숨졌습니다. 바이킹 LA는 수년간 LA, 벤츄라, 샌버나디노, 오렌지, 샌디에고, 임페리얼 등 남가주 7개 카운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전거 이용자 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에는 86명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등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자전거 연합은 지난 2010년부터 자전거로 이동하는 주민들의 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유가와 랭커신 블러바드를 포함한 자전거 도로 확장안을 포기했습니다. 안전한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 확충이 추진됐지만 교통사고 다발 구간의 차선을 줄이는 로드 다이어트와 함께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회계연도에 LA는 50마일 이상의 자전거 도로를 배치했지만 2015년에서 2016년 회계연도에는 9마일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LA시는 오는 2035년까지 자전거 도로를 100마일 이상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 설치가 지연되자 자연스레 주민들도 자전거 타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띄엄띄엄 형성돼 한 길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6년 연속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최고 100대 은행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포브스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8년 미국 최고 은행에서 21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랭킹 23위에서 2단계 순위가 올라간 성과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2013년 19위로 포브스 최고 100대 은행에 처음 진입한 이후 2014년 30위, 2015년 35위, 2016년 28위 등 6년 연속 100대 은행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아칸소주 코네이에 본사를 둔 뱅크쉐어가 미 최고의 은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감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응급실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관리국은 H3N2 독감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돌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민정 기자입니다. 시애틀의 한 응급실.
이 병원엔 최근 독감이 확산되면서 환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This morning, I couldn't stand up. I was real weak. So I came here and they said I had a temperature. 이 환자는 독감 합병증으로 폐렴에 걸린 상태입니다. 미전역의 다른 응급실들도 시애틀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 질병통제관리국은 독감 환자가 최근 급격히 늘어났고 곧 정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n recent weeks, influenza activity has increased pretty dramatically, and the virus that's circulating predominantly is called influenza A H3N2 virus. And that virus, unfortunately, is the one that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more severe influenza seasons. 미 질병통제관리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독감이 가장 심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3년 전 독감 시즌 때보다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의 독감 예방주사는 제조 미스로 큰 효과가 없었으나 올해는 그 당시보다는 예방주사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다며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RKTV 뉴스 조민정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9일을 시작으로 오늘 마무리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에 수백여 개의 한국 업체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이 CES 참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은 오늘 한인타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CES에 참여한 한국 업체들은 자율주행 차량을 비롯해 가전, 건강 등 앞선 기술력을 선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 업체들의 신기술 성장이 전 세계 선진국의 견주와도 손색이 없다고 분석하며 정보통신 기술 발전이 주 골자인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한 전 세계 추세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 자금을 지원해 대대적으로 신생기업 성장을 돕는 중국을 주목하며 한국 역시 벤처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강화와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AI와 5G 결합 기술들이 주를 이룬 올해 CES에는 전 세계 160여 개 국가에서 4천여 개의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 업체는 210개가 참여했습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